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이제 전쟁 문제에 몰입하는 동안 미국 상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경제 관련 입법이 통과됐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사의 의무를 굉장히 엄격하게 부과하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발행사들이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법안을 지니어스 법안이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특히 이제 달러화를 자국 화폐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나라 국민들한테는 점점 더 중요성이 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화 가치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원화 가치 구매력이 이제 많이 저하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하거나 인플레이션 심화에 대비해 가지고 달러화 자산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때 가장 간편하게 가질 수 있는 이른바 디지털 달러가 활성화되는 거지. 디지털 달러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걸 다뤘죠. 플랫폼 기업 파워라는 내용으로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났던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입법이 통과되면서 결제 수단의 절대 강자인 마스터카드하고 비자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보도를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원에 법이 통과된 다음에 비자하고 마스터카드의 주가가 죽을 쓰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지금은 좀 회복됐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전쟁 통해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변화를 제가 캐치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그 신문을 읽다 보니까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와 가지고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만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은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거는 별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냥 해보는 이야기고 쓸데없는 이야기고, 스테이블 코인은 단연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이게 중요한 거죠. 코인 하나에 1달러의 교환 가치가 확보된 그래 스테이블 안전된 코인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실물 자산에 정확하게 기초한 디지털 달러죠.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USDT, 테더, USDC, 서클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고, 현재 발행량은 당연히 USDT, 테더가 압도적으로 많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테더의 발행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서클보다도. 서클은 상장 회사에서 발행하고 또 주주가 아주 투명합니다.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것이고, 테더는 조금 모호합니다. 모호하기 때문에 투명성 같은 문제들이 거론이 되는 거죠. 여기에 테더와 서클, 테더와 서클. 6월 16일 날 미국 상원에서 이제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투명성이 제고가 되니까 아주 인기를 끌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클을 발행하는 발행사 이름이 서클 인터넷 그룹이네요. CRCL. 가격이 많이 오른 겁니다. 여기 이제 비교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테더, 얼마 전에도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수십조 원 정도 한국인들이 달러 기반 가상 자산을 샀죠. 테드나 그다음에 서클을. 이렇게 이제 1등 2등인데 격차가 큽니다. 격차가 크고 보시게 되면은 주로 USDC 서클은 미국이나 유럽 기관 및 규제 중시 투자자들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특히 아시아권은
테드를 많이 써죠. 이제 만일 앞으로 구매한다게 되면은 가능하면은 이 서클 사는 게 낫겠죠. 이거는 엄격하게 이제 규제 당국의 그런 그걸 보니까 여기 이제 오늘 중요한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하고도 이제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지니어스 액트가 6월 17일 날 발표가 된 겁니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그런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발표를 한 거죠. 아주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발행사가 사기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법입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고 발행사에게 엄격한 감독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그런 법안인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달러 단기국채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코인 하나에 1달러로 그렇게 준비금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재무제표라든지 그다음에 자금 세탁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엄격히 준수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 때문에 가장 타격을 받을 회사가 테드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 같다. 왜냐하면 테드가 주주 구성도 마찬가지지만 운영상의 투명성 같은 부분들이 서클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테드 같은 발행사에게 정기 감사 1:1 준비금 유지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테드는 벌금을 부과받은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주 구성이나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구나. 미국의 상원이 빠르게 움직인 이유를 알 수가 있거든요. 발행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일종의 디지털 자산의 미연준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 기관에 대해서 규제 당국의 이름들 규제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니어스 액트가 6월 16일 날 통과됨으로써 테드는 엘살바도르 분사를 두고 있고 미국 당국은 미국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미국 금융규제기관의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된다. 당연히 이런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파산되거나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금융시스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국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테드가 2024년도에 130억 달러 수익에 1525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모든 조치들이 미국 국채에 대한 신규 수요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거죠. 이제 법안을 준수하려면은 테드는 상당히 노력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상장회사인 서클은 이미 규제당국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많이 노력해 왔기 때문에 타격이 별로 없는 거죠.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가지고 서클은 엄청난 이득을 보고 테드는 타격을 보고 잘못하게 되면은 테드가 미국 시장에 퇴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법안으로 이 서클 미국의 상장회사가 발행한 서클은 주가가 33% 정도 향상되고 그다음에 이번 법안은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그런 대형 유통회사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변화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니까 이제 만일에 원화 가치의 변동성이 많이 확대가 되거나 뭐 인플레이션이 많이 심화되거나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구매력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겠죠. 뭐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터키 레바논 이런 데서는 달러 자산을 디지털 달러를 가지는 겁니다. 쉽게 아주 쉽게. 그래서 보시면은 이 USDC는 서클입니다. 서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겁니다. 투명하네요. 이 보니까.
여기 주주를 보면 주주가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코인베이스, 이게 뭐 믿을 만한 회사죠. 그냥 미국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의 상장 회사. 그다음에 이게 이름 테드입니다. 테드는 좀 이렇게 불명확하네요. 지안카를로 데바시니가 47%를 갖고 있는데 성형외과 의사로 활동하다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었고 본사도 여기 보니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IP넥스 인코퍼레이트의 자회사로 운영되고 투명성 부족으로 항상 의문의 대상이 됐다.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겠지만 이렇게 테드하고 서클을 잘 구분하셔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네요. 일단 상장회사입니다. 서클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최고 신뢰받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코인베이스지 않습니까? 이 코인베이스의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달러를 예치하면 달러만큼의 서클이라는 가상화폐를 받아 가지고 가상화폐를 전환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지. 코인베이스가 유일하게 사용하는 가상 스테이블 코인이 서클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내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서클을 사용합니다. 서클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거주자는 가장 이 코인베이스 가상화폐 거래소를 많이 사용하죠.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클라켄, 제미니. 수수료가 좀 비싸지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베이스가 가장 신뢰도가 높죠. 그 대신 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비교적 수수료가 높다. 그렇게 보시니까 이 테드하고 서클 가운데서 비교하면은 안정성이나 신뢰도나 투명성 같은 데는 단연코 미국의 본사에 두고 있는 상장회사인 서클이 믿을 만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야기죠. 간간히 제가 몇 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뭐 이해하신 분도 많겠지만 이걸 보게 되면 모든 나라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동시에 미국 국채에 대한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한국 신문에서 이런 거론하듯이 무슨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원화로 이런 디지털 원화를 가져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스테이블 코인의 여러분들 가치는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단연코 톱이죠. 뭐 유로 표시도 나오겠지만 뭐 게임이 안 되겠죠. 달러 표시인 겁니다. 전쟁통에 이런 신경을 못 썼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온 겁니다.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미국 상원이 이 가상화폐 산업에 큰 승리를 안겨다 주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과시켰다. 월마트와 아마존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기사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란 전쟁 때문에 여러분들 워낙 많은 화력을 쏟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놓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미국 국채 수요에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미국 재무부의 스캇 벤선트가 여러분들 미국의 의사당에 도착한 그런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스캇 벤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향후 10년 동안에 현재 수천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3조 7천억 정도까지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거기에 1대1로 준비금을 가져야 되니까 그만큼 미 국채에 대한 신규 수요가 창출이 되는 겁니다. 예, 신규 수요가.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번에 통과됐고 그것이 이름이 지니어스 법안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투명성을 높이는 겁니다. 발행사가 발행을 해가 여러분 돈을 챙겨가 여러분들 그냥 파산이 돼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발행사가 발행한 이후에 갖게 되는 자산을 정확하게 1대1 교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단기국채,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실물자산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 한 개를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교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법안인 겁니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1대1 비율로 가상화폐 하나의 실물 여러분들 돈, 현금, 미국채 이게 1대1 서로가 교환될 수 있도록 단기국채, 현금, 연방준비은행 예치금 등 안전자산으로 뒷받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제 가상화폐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성이 높은 거죠. 실물자산 기초 가상화폐니까. 알고리즘에 기초한 저는 가상화폐가 아닌 실물자산 여러분들 가상화폐니까.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달러죠. 달러가 새로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달러를 실물 달러는 미 재무부가 발행하지만 디지털 달러는 발행사가 발행을 하니까 발행사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는 법안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과 함께 미 재무부 발행 미 국채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 국채. 지금은 2025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2470억 미국채 시장 규모가 테드가 1200억 서클이 220억이니까 아직 서클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시장 규모가 2025년에 2470억에서 2028년에 2조 불 2035년에 3조 7천억 불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것에 비례해 가지고 미국채를 보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28년까지 최소 1조 달러 규모의 신규 미국채 수요처가 생기는 거죠. 수요처가. 그러면 여기에 1조 2030년까지 1조 2천억 달러의 미국채 수요처가 생기는데 그게 얼마나 큰가 하니까 일본이 지금 1조 800억 불 중국이 7610억 불 규모의 미국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채 수요처 1등이 되는 겁니다. 일본과 중국을 제외하고.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신속하게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킨 겁니다. 새로운 화폐를 만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이걸 통과시키게 되면은 국채 금리를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코인베이스나 이런 회사들이 준비금에 미국채를 사야 되니까 미국채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미국채 수요가 증가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미국채 수익률 금리가 떨어지게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채 금리 좀 떨어뜨려 달라. 그럼 연방 예산에서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0.03% 하락할 걸 예상되네요. 그런데 또 우려도 있습니다. 만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사람들이 막 팔아제끼는 스테이블 코인 런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 막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까
미국채 금리가 떨어질 것이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럼 국채 수익률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우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발행사가 규제를 엄격히 받지 않으면은 스테이블 코인 런 현상처럼 뭐 파산이나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세금을 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상원이 법을 통과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의 글로벌 패권을 강화하고 국채 수요 증가를 통해서 정부의 차입 비용을 낮출 것이다. 정확하게 스캇 벤센터 재무장관이 왜 미국이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에 주력하는가. 법안이 수조 달러의 국채 수요를 추가적으로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하면 되는 거죠. 모든 정책은 국익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미 연방 차원에서의 최초의 법안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이 증가하면서 미 국채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미국 정부의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법안을 만들게 됐고 또 스테이블 코인 런처럼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행사에게 엄격한 재무 건전성을 요구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상원이 이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 이제 전쟁에 여러분들 화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세상 변화를 조금 놓친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연속적으로 6월 16일 날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의 파급 효과 그리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전쟁 때문에 이런 신경을 못 쓰는 사이에 여기에 월스트리트저널에 여러 개의 이번 법안의 의미라든지 위험함 이런 부분을 강조한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에 드린 방송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에 다룬 부분을 전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원의 스테이블 법안은 브레이크 트루스다. 엄청나게 여러분들 돌파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죠. 6월 16일 날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건 다시 한 번 더 거론을 해야겠다. 브레이크 트루스인 겁니다. 왜 그런 브레이크 트루스로 여러분들 보느냐. 사설에 상원 스테이블 코인의 돌파구 상원 의원들은 납세자 구제금융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유용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과시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항상 세상 일에는 기회와 위험이 상존하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가 파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막을 길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 상원이 선택한 것은 발행은 허용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런처럼 파산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기 위해 가지고 6월 16일 날 지니어스 액트라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금과 같은 다른 법정 화폐나 자산에 고정된 디지털 화폐의 한 형태이고 그냥 디지털 달러입니다.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를 구매하면 1달러의 경하로 교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금본위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1달러의 금 여러분들 그걸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폐지됐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서는 몇 시간 또는 때는 며칠 내에 결제가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제와 송금의 마찰을 줄여줍니다. 거래 비용이 굉장히 낮은 결제 수단이라는 거죠. 이것은 외국 거래 상대방의 환율 변동성이란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송금 및 기타 결제 네트워크의 거래 수수료가 낮습니다. 거래 수수료가 낮고 특히 만일에 여러분들 한국에서 뭐 수출업체 같으면은 수입업자와 이런 거래할 때 코인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환리스크를 확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쌀 때 코인을 많이 사나가지고 이러면 그걸 가지고 결제를 하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1달러당 발행자는 단기국채 은행 보험예금 정부 머니마켓 펀드 국채로 뒷받침되는 환매 계약 및 규제당국이 승인한 기타 유동성 연방정부 발행자산의 최소 1달러의 준비금을 보유해야 됩니다. 발행자는 위험하고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은 막 팔아 제끼는 거죠.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발행회사에게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법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파산해버리면 어떻겠냐. 만일에 사태는 항상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 미국 정부가 또 다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규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겠다는 것이 상원의 뜻인 겁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글 쓰신 분이 걱정한 겁니다. 가장 큰 우려가 있습니다. 상원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전폭적인 신뢰와 신용으로 뒷받침되어서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까 예금자 보호법처럼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보장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지게 되면 결국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계시는 분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은 파산이 되면은 결국 납세자 세금이 투입돼야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뭐 그런 우려는 할 수 있지만 대세가 스테이블 코인의 여러분들 발행이 불가피한 쪽으로 가는데 그런 위험 때문에 지금 와서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 이 칼럼에 지적하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광범위한 채택은 새로운 금융 위험을 초래할 것이며 이것은 면밀히 모니터링돼야 하지만 적어도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법안입니다. 위험은 있죠. 무슨 일이든 간에 위험은. 그러나 뭐 트럼프 대통령 수요일 하원에 지체 없이 추가 기능 없이 법안을 빨리 번개처럼 빠르게 추진할 것 이렇게 주문한 겁니다. 여러분들 관련된 기사에 아마존과 월마트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겁니다. 자체 스테이블 코인. 일부 대형 소매업체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기존 금융 시스템 외부에 처리한 대량의 현금 및 카드 거래를 전환하고 수십억 달러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월마트 코인을 사게 만드는 겁니다. 아마존 코인을 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수수료 지불할 필요가 없죠. 마스터카드나 비자한테. 그리고 락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코인을 가진 사람은 아마존만 하고 거래하는 거. 월마트만 거래하니까 유통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판매 수수료를 회수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도 지불해야 되고 하니까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충분한 요인이 있는 겁니다. 결제 수수료를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2, 3% 정도 수수료를 다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 코인을 산 사람은 아마존에서만 거래하겠죠. 월마트 코인을 산 사람은 월마트만 거래하겠죠. 다른 플랫폼으로 돈이 빠져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굉장히 큰 변화 같아요. 물론 뭐 신용카드는 계속 사용되겠지만 특히 이제 한국과 같이 화폐의 변동성이 큰 외국 고객층에게 인기를 끌겠죠. 그냥 실물로 달러를 갖지 않고 디지털 달러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자국 화폐 대신 디지털 달러란 자산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미 뭐 기업들은 굉장히 빠르네요. 2019년 미국 특허청에 자체 스테이블 코인 특허를 등록해 가지고 이미 월마트가 운영하고 있고 아마존도 아마존 웹 서비스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책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그동안 전쟁 때문에 이런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뭐 이렇게 걱정하더라도 대세니까 뭐 큰 대형 은행들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다. 그런 스테이블 코인 조인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경제기사를 좀 쭉 보다 보니까 오늘 이런 우연히 이제 전쟁도 끝나고 해가지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글로벌 섹션을 한번 쭉 봤습니다. 오래간만에 글로벌 섹션을 봤는데 여기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유명한 에코노미스트 같습니다. 단기적인 그런 가격 상승이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아주 유명한 사람이 모양입니다. 렌이라는 그런 에코노미스트가 발언하고 그다음 BOE가 아마 영국 중앙은행일 겁니다. BOE의 레스댐 씨가 그런 주의롭고 점진적으로 이자율을 깎는데 찬통한다. 이자율을 낮추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쭉 이렇게 여러분들 기사를 보니까 그다음에 보니까 뭐 이런 중동의 전쟁이라든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유발한 그런 관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비즈니스가 놀라울 정도의 그런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유럽의 중앙은행의 총재가 이런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의 인플레이션 위협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경고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쭉 여러분들 한번 보면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모양이네요. 칩 에코노미스트 필립 렌이라는 분이에요. 필립 렌이. 단기적으로 물가 좀 오르더라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뭐 중동 전쟁도 있고 관세 문제도 있고 걱정이 많겠지만 결국은 시장이 또 다 수정 보완 교정 작업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거 없다. 그 기사를 조금 제가 상세하게 이게 리질런트란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회복력.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이런 부분이 오더라도 빨리 회복되는 그런 능력을 리질런트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기사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관세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비즈니스는 여전히 탄력적이다. 회복세가 강하다는 거죠. 유로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기업 활동은 완만하고 꾸준한 속도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타 국가인 일본이나 호주나 인도에 대해서도 모두 증가 추세가 있다. 유럽연합원에게 라가르드 총재는 브레시에서 열린 EU 위원들에게 높은 관세와 유로화 관세로 인해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결정이 지연될 것이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따르게 되면은 이렇게 우울한 보도가 있더라도 독일 제조업 부문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 영국도 주문량이 가득 찼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여러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 10년간 연평균 10% 내외로 성장해온 미국의 500대 대형 우량기업들의 지표인 S&P 500 인덱스의 10년 증가 추세거든요. 10년 동안 1.9배 정도 성장한 겁니다. 1.9배 정도. 그죠? 1.9배 정도.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항상 우상향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낙폭이 있습니다. 낙폭이. 이거는 코로나 위기고 그다음 이 낙폭은 관세 위기인 거죠.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약간 주춤했던 것은 코로나 수습기인 거죠. 그러나 우상향은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여러분들 뭐 거의 관세 위기 때 폭락을 한 경험이 있고 코로나 때 폭락한 점이 있지만 추세선을 보면 대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S&P 500의 지난 1년 동안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많이 떨어졌던 때가 트럼프 대통령이 외쳤던 관세 문제가 이런 포면화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보시면은 6085 지금 뭐 시간이 이제 장이 마감됐을 테니까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한 장 끝나갈 때 보니까 역사상 최고점을 바로 코앞에 둔 것 같다. 그런 뭐 기사가 나오는 거니까 6천을 돌파한 거죠. 6천을. 이 점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주식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가를 갖고 있는 뭐 투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장을 이렇게 좀 관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낙관론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 낙관론이라는 것은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고 시장의 수정 능력, 회복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동시에 인간의 삶은 계속해서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 낙관적인 관점 이런 걸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활동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피해야 될 것이 패닉, 공포감에 셀하는 거죠. 공포감에서 좀 주식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좋은 가격에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은 물론인데 공포 때문에 관세 때문에 세상이 망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그냥 던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것을 생각하는 거가 바로 이렇게 장기 추세선이거든요. 패닉 공포감 때문에 팔아치우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대가들이 공포감에 대해서 판 것을 어떻게 보냐 이렇게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스테이드 코스 주가가 막 떨어지더라도 그냥 당신 방향을 계속 유지해라. 시장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당신의 change your mind 마음을 바꾸지 말라는 거죠. 우직해야 되는 겁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했을 때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혼란스러웠죠. 이 존 보글 뱅가드 창업자일 겁니다. 공포감 때문에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조정장을 대비하거나 예측하려다 잃는 돈이 실제 조정장에서 잃는 돈보다 많다.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관세가 발생했을 때도 끊임없이 여러분들 그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고 다 회복되는 거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지금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대가들이 하는 겁니다. 한 번 정도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참 존 복을 벵가드 창업자일 것 같은데 멋진 말을 했네요. 당신이 시장에 투자에 승리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뒷심에 의존한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당신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소음들을 무시하는 당신의 능력에 달려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조급하거나 뭐 지나치게 이러면서 후다닥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Your success in investing will depend in part on your character and gut. 뒷심과 당신의 성품에 부분적으로 의존하고 또한 시장의 소음을 그냥 무시하는 당신의 능력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본인이 투자 목표가 있거나 계획이 있으면 그대로 그냥 항소처럼 나아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분들 메시지인 거죠.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투자 원칙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나는 궁금한 게 여러분들 그 정권 방송하는 수백 명의 유튜브들이 매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그렇게 할 이야기가 있는지 나는 가끔 하는데 기다리는 거죠. 찰리 먼 것처럼 투자는 기다리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나쁜 기업을 사가지고 기다리면 안 되지만 좋은 기업을 사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시간에 비례하니까 썰물이 되었어야 누가 벌거벗고 수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서 투자는 스킬이나 정보나 지식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투자 철학, 태도 이런 부분들이 무진장 중요한 것 같아요. 소음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다수의 여러분들 그런 목소리를 그냥 뭉갤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게 참 중요한 거죠. 주식시장은 성급한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돈을 옮겨주는 시스템이다. 월렌 버핏다운 이야기는.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두려워할 때 오늘 보니까 엊그제 이게 뭐 아무리 봐도 구글 가격이 너무 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 박사님이 조언 듣고 좀 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분인데 잘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화답을 해드렸는데 오르지 않습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너무나 싸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패닉 하락장에서 너무나 당황해가 여러분들 던지는 그런 경우 하락장이 되면 또 그걸 정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소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식 방송 너무 많이 들을 필요 없습니다. 몇 가지 원칙 딱 정하고 종목 정한 다음에 계속 사모으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이 참 큰 화물을 드는 것은 부상 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은 직업상 그런 물건을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이 허리나 이런 걸 다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걱정할 게 거리가 많았는데 이 로봇이 엄청나게 유능해지면서 여러분들 이 트럭에 이 물건을 싣고 내리는 작업에 큰 기여라는 그런 상용화 문이 열리네요. 자동화의 성배 최종 목적지가 바로 트럭에 물건을 내리는 또 물건을 싣는 로봇인데 상용화가 되네. 상용화. 상용화.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을 여러분들 훈련을 시키게 되면은 능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화물을 적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화물의 규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 파악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여러분 쌓아가는 것을 로봇을 훈련시키는 단계까지 다 도달했네요. 이렇게 좁은 공간을 최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부피가 큰 화물, 중간 화물, 작은 화물을 나누어 가지고 쌓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됐네요.
상당히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그 내용을 보도를 했기 때문에 자동화의 성배, 이제 로봇이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고 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DHL 및 물류회사들은 화물을 싣고 내리는 고된 작업과 부상이 발생하기 쉬운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아마 자동화의 가장 최종적인 그런 목표 가운데 하나인 모양이에요. 그게 그만큼 이제 로봇 기술이 구현하기가 힘든 작업, 물건을 싣고 내리는 일을 자동화한 것은 창고 물류의 성배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종적인 여러분들 절정 단계란 거죠. 그 단계까지 들어간 겁니다. 또 특히 근래에 대규모 이렇게 언어 모델 AI 같은 그런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것이 개발되면서 계속 학습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오니까 사용 가능한 공간에다 무게별로 분류하여 가장 무거운 물건을 바닥에 올려놓아야 넘어지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따라 자동화에 상당한 난점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다 여러분들 극복해 가지고 로봇 공학이 획기적으로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MB 로보틱스, 로봇을 훈련시킬 수 있는 겁니다. 공간에 여러분들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상자별로 여러분들 다 그걸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눈처럼 보고 그다음에 훈련된 그런 AI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적소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이런 큰 이 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건데요. 조니 5라는 이름의 스트레텍 로봇 한 대가 시간당 580건을 하여가는데 이미 이제 DHL이 이제 이걸 직접 지금 상용화하는 모양입니다. DHL은 지난 5월 달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로봇 1000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 월마트 또한 트럭을 하여갈 수 있는 로봇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눈부시게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강도 노동, 사람의 허리나 이런 부분을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대체하는 활동이 얼마 전에 여러분들 보도해 드렸지만 아마존이 트럭 운전사와 함께 다니면서 물건을 집 앞에 이름 실어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거의 상용화 직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사람을 줄이겠죠. 고용을.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장이 어떻게 발전돼 가고 있나 이렇게 보니 기술적으로 시각 기능, 컴퓨터 비전을 쓰지 않습니까? 시각 기능을, 광학 기술, 그다음에 이제 AI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그런 형태의 학습 데이터를 입력해 가지고 또 강화학습, 경로계획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점점 똑똑한 로봇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관절 로봇 팟 이런 것은 이제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손가락 같은 그런 관절 기능을 거의 완벽하게 구현하는 그런 수준까지 다가가고 있는 거죠.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구현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 가지고 하역에 여러분들 투입되는 로봇은 훨씬 더 쉬운 환경이죠. 트럭 적재 하역은 찬고 같은 제어된 환경에서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복잡한 외부 환경보다 기술 구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스가 여러분들 시범 운전된다는 이야기는 훨씬 더 제어되고 통제된 공간에서 작업은 더 수월하게 로봇이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컴퓨터 비전으로 99% 이상의 객체 인식률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격화된 화물 처리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다음 비정형 화물 처리가 조금 지금은 넘어서야 될 난점이 많은 모양입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스트레치 로봇을 뭐라고 읽는 다음에 한번 봐야겠네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효율적이죠. 인간 대비 20에서 40%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초기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고
국역화된 박스는 시간당 6천에 1,000개, 비정형 함물은 300개 600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갈수록 이러면 고도화되겠죠. 점점 여러분들 AI 기능이 활성화되면은 상황에 대한 인식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도 커질 테니까. 2028년까지 국역화된 화물은 대부분 다 완전 자동화가 될 것 같네. 2030년 이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되게 되면은 인간 수준의 유연성까지 도달하지 않겠느냐.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